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세 분을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그리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정경민 팀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증권사들이 연말로 다가오니까 속속 2026년 증시 전망을 비롯해서 섹터들의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의 브리핑을 듣고 와서 세 분과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내년 2026년의 주식시장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때 트렌드를 미리 읽고 남은 두 달 동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야겠죠. 증권가가 주목한 섹터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KB증권은 내년 코스피가 최대 7,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서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디램 매출은 약 200조 원 수준, 내년에는 27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급 증가율은 15%에 그치는 반면에 AI 서버 중심의 수요는 17% 이상 늘어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인데요. 유진투자증권은 EUV 확산과 DDR6 전환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업황이 구조적인 상승세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DS투자증권 역시 2026년을 유례없는 디램 슈퍼사이클의 해로 꼽으며 주요 업체들이 DDR6 전환과 HBM4 양산을 본격화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프로텍, TLB, VM, SNS텍 등이 장비 공정 기술 전환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술 전환과 수요 회복 그리고 공급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의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은 내년을 약속의 2026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주목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역대급으로 바쁠 2026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K콘텐츠의 무게중심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BTS의 완전체 복귀, 블랙핑크 투어 재개, 빅뱅 20주년 프로젝트를 실적 반등의 핵심 모멘텀으로 꼽았습니다. 게다가 어제 뉴진스가 전원 복귀한다는 모멘텀 속에 애프터마켓에서 하이브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하이브와 JYP, SM 등이 북미 현지 레이블 인수와 글로벌 투어 확대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40% 이상 늘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이브와 CJ ENM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의 계약 확대를 통해 비음원 매출이 30% 이상 늘어날 거라면서 OTT 협업 모멘텀도 강조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 SM 등 대형주들은 물론 디어유 같은 플랫폼 대표 수혜주,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콘텐츠 IP 수익화의 수혜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공연에서 콘텐츠로, 음원에서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K엔터 산업의 새로운 성장 국면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도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2028년 양산을 감안하면 2026년이 로봇 밸류체인 확정의 결정적인 시점이 될 거라고 분석했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을 AI와 로봇이 연결되는 원년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양산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는 AI 기반의 협동 로봇 제어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확보한 GPU 6만 장을 활용해서 AI 브리핑, 커머스, 로봇을 잇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부품주로는 SPG가 현대차와 두산 로보틱스의 구동계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질적인 수혜주로 꼽히고요. 큐렉소는 의료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T-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등 AI 기반의 로봇 기술을 내재화한 기업들도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잘 갔던 로봇주, 내년에도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내년 증권가가 주목한 유망 섹터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세 가지 유망 섹터가 얘기 나왔어요. 반도체,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코스닥 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이른바 소부장 종목들이 되겠죠. 그리고 로봇이 있고 엔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특집으로 지금 코스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그리고 굵직한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 앞서 박정원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의 복귀 얘기가 어제 밤에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셧다운이 이제 완벽하게 소멸될 재료가 나왔죠. 하원에서 예산안 가결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간 시장의 발목을 잡던 몇 가지 요소가 해소되는 거다라고 보시고 오늘 시장 전에 중요한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반도체부터 그러면 정경민 팀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부장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 쪽 지금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에서 한정을 해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가장 먼저 제가 주목한 부분은 시가총액입니다. 과연 이제 하루에 이 시장에서 50조가 넘는 이제 이런 거래 대금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등치가 되고 규모가 되는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첫 번째 그런 조건으로 좀 삼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삼은 거는 과연 이제 지수의 영향성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주제로 꼽힌 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뭐 엔터 모두 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뭐 이견은 없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반도체 빅2에 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모멘텀이 못했던 거는 뭐 사실이 아닌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좀 이렇게 뜯어 보니까 내년도 이제 투자 규모와 어떤 이 지출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뭐 예상보다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의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 PER에 매수를 해서 저 PER에 매도를 하는 어떤 이 반도체 소부장의 그 특성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여러 섹터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가장 빠른 직구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했고요. 지금 반도체 빅2, 그러니까 전방위 업체들의 이제 강세는 뭐 HBM의 이제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이전에 있었던 이 레거시 메모리의 어떤 사이클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예전에 없었던 마진을 구가하는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섰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기 자본이 쌓이는 속도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함수의 주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영업가치, PER이 얼만큼 떨어지느냐를 논하는 그런 리레이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방위 업체들의 영향도 소부장 업체들한테 좀 전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낸드나 디램의 어떤 확장 거기에 대한 증설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HBM 쪽으로 이제 고대역 쪽으로 좀 지금 역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물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선수주 후 증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저 낸드 수급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 전방위 업체들의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수주 모멘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품론을 뚫고 가는 AI 메모리의 수요는 뭐 견조한 것 다들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버릴 것이 없는 중장기 재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반도체 이 전반적인 어떤 강세는 아직 주가에 다 투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연말 연초 특히나 코스닥의 어떤 지수의 반등에 또 코스피 지표와의 어떤 눈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좀 가정을 좀 가져간다고 한다면 뭐 저는 무난한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 분의 얘기만 듣기는 좀 그렇고 두 분도 동의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형주의 수급을 뺏겼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도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부장이 못 간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들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초점이 좀 다릅니까? 이동근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죠. 지금 그 상대적으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대표주들보다 좀 주가가 조금 이제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결국
이익의 반영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3분기 보면은 이제 소부장 관련 중에서 그 실적이 미스가 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 결국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올해 실적을 가지고 오른 게 아니고 내년 이후에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사실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이게 실적이 왜 이래? 이런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결국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일단 내년,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내년 실적 전망치 뭐 일부 회사들은 삼성전자 뭐 110 몇 조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영업이익 같다. 이 정도로 지금 어떤 그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어떤 그 낙수 효과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소부장 관련주들한테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된 어떤 그런 네네. 증설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소부장 관련주들의 어떤 이익 반영 시점과 저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렇다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점, 네.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이진 대표님도. 그 반도체 그러면 소부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소부장 중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뭐 전장비냐 후공정이냐 아니면 진짜 핵심 재료냐 뭐 이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정경미 팀장은 그러면 하반기하고 내년에 소부장 쪽에서 주목할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뭐 저는 코미코라는 종목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네. 이제 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지금 10만 원 넘어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비싸게 사서 저는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들보다 이 전방위 업체, 그러니까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업체들이 모두 다 아실 만한 그런 메모리 업체 또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업체까지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소부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비 그리고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이제 소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소부장이라고 하지만 내년 초 중반쯤 넘어가면 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거든요. 그 미국 그 댈러스 팹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전방위 업체들한테 TSMC가 아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커지는 만큼 뭐 코미코도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피닉스에 이제 법인이 있기 때문에 뭐 곧바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TSMC 쪽에서도 이제 신규 팹을 타겟으로 이제 공급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납품처, 뭐 메모리 3사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공급을 하고 TSMC까지 아우르는 그런 공급처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 이제 모멘텀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방위 네. 업체들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 만큼 좀 다양한 재료, 다양한 좀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좀 다변화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1,500억, 뭐 내후년에 네.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내놨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뭐 1조 1,000억 남짓이거든요. 그렇게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업황 그리고 회사의 발전 향후의 확장 속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뭐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하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정도인데 네. 어느 정도 시가총액 가능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한 50% 정도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리서치 네. 하우스들의 목표 주가를 보니까는 대부분 14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포진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볼 때 네. 1조 중반대의 시가총액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주 코미코까지 저희가 살폈고요. 앞서 박정원 캐스터가 세 가지 유망 섹터를 말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로봇 올해 뜨겁기도 했고 관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뭐 움직이거나 뭐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안에 사람이 들어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지은 대표가 유망 섹터 로봇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를 보면 그 네. 전에는 약간 테마성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았고 또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뭐 해외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좀 로봇 안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수술용 로봇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갈 때 버스 같은 데서도 다빈치 수술 로봇 이런 네네.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빈치 수술 로봇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은 아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실적이 좀 부진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술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연평균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최소한의 절개로서 좋은 효과를 얻어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수술 시장에서 수술 로봇이 한 70%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빠르게 확산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요즘에 수술 로봇으로 시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네네. 많아지는 것을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수술 로봇들을 더 고도화하게 만들어주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쪽이고 또 이번에 고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확장 국면에서 반도체 사업 호조와 그리고 수술용 로봇에 대한 호조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는 돈을 벌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여전한 가운데 수술용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좀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네. 쪽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도 로봇 안에서도 우리가 좀 여러 군데로 나눌 수 있겠지만 수술용 로봇 시장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수술용 로봇 이야기 네. 드렸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로봇 얘기 훨씬 많이 저희가 할 것 같죠. 시장이 성큼 다가와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안에 부품도 보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의료용을 보는 데도 있고 협동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로봇 손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쪽으로 시장에 매기가 좀 갔었는데요. 의료용 로봇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아까 뭐 잠깐 몇몇 종목은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의료용 로봇 중에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종목으로는 고영이 대장주의 네네.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후속주로 큐렉소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인공관절과 척추 수술 로봇 쪽에 이제 특화가 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이유는 결국엔 글로벌 시장의 확장 흐름이 굉장히 가속화된 건데요. 일단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런 매출 국가를 다변화를 잘 성공을 시켰고 이 부분이 또 일시적으로 부진했었던 인도 쪽의 매출까지도 다시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좀 호조세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인데 이 부분이 미국의 FDA 그리고 유럽의 CE 인허가 그리고 중동, 중남미 쪽에 지금 특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 초반쯤에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이 큰 재료에 대한 모멘텀 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와 관련돼서 한번 중장기적인 성장세 거기에 재활용 로봇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의료용 로봇 쪽으로는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 그래서 큐렉소 최근에 시장에 관심도도 또 있었던 네.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 승부주 큐렉소를 로봇 관련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아니야 나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면 다른 종목을 들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동훈 대표께서 이제 엔터주를 좀 봐주신다고 예. 했는데 어제 이제 하이브는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간 갈등이 좀 많았던 뉴진스가 복귀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사실 이제 요번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엔터 업종은 상당히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제 네. JYP까지도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영업이익단에서는 뭐 하이브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상당히 그 부진한 성적을 냈는데 매출은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실적 어닝 쇼크가 난 날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은 일제히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번 분기의 그 공통점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많이 반영을 했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해외 그 아티스트들의 데뷔 비용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일종의 빅베스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엔터 업종은 네네. 앞에서 이제 업종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올해보다 내년을 지금 겨냥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은 내년에 저는 한 엔터 쪽에서의 모멘텀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 투어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는 BTS 완전체가 내년에 이제 글로벌 투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트와이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엠믹스까지도 해외 투어가 예정이 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YG 같은 경우 이제 블랙핑크가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내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아티스트의 컴백 사이클, 이건 이제 뭐 특히 BTS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제 나왔던 뉴진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도어로 돌아오면서 사실은 이제 하이브는 새로운 또 하나의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기대감들만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실은 에이펙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이 이건데 그냥 립서비스 정도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그 엔터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그 말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공연의 재개라든가 합법적으로 또 이제 그 어떤 조인트 벤처 내지는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결국은 이것은 방향성은 계속해서 뭐 가져가는 건데 속도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내년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진전이 나오면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이제 K-팝의 성장성인데 결국 이번에도 이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JYP도 그렇고 이제는 어떤 해외에서의 로컬 아티스트, 로컬 아이돌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들 그리고 네. 이들이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코르티스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 이런 그 아티스트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향후에는 또 하나의 어떤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3분기는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결국 향후의 중요한 부분은 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지 여부. 특히 이제 SM이라든가 YG 같은 경우는 3분기 이번에 어느 정도 이익이 좀 회복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모든 그런 그 엔터 주요 기업들이 과연 그렇다면 이익의 확장이 나타날 수 있는지 네네. 여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전략들을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들을 보면 이제 이번에 더군다나 어닝쇼크 때문에 오늘도 많이 좀 빠졌죠. 많이 네. 빠졌죠. 그러니까 거의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좋은 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빅베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털 수 있는 거 다 털고 예.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년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으면 일단 여기서 털어서 이 이른바 턴어라운드의 효과를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엔터주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주요 엔터주들 중에 어디를 저희가 집중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엔터 4사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DOU를 항상 좀 꼽는데 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지금 최근에 저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오른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고 있고 이것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DOU의 올해 사실은 기대를 가장 많이 걸었던 부분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 홀딩스와의 협업이 사실은 올해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텐센트와의 그 관련된 그 수익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중국과의 협업이 뭐 이 DOU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지금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노머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중국
관련된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지금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진작에 반영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의 부진 요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이러한 악재들은 주가에 좀 반영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요번에 보면은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편 결제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그 정비를 하면서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그 좀 이제 턴어라운드의 그 기대감이 좀 갖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SM의 이제 자회사로 완전 편입이 되면서 이런 쪽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네네.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가 정도라면은 디어유가 가장 좀 우리가 접근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장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어유가 진짜 산을 하나 그려놓은 차트예요. 완전히 이렇게 산 하나 삼각형 그려놨거든요. 이제는 좀 승부주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엔터주 중에서 연말과 연초까지 저희가 공략할 종목으로 디어유까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로봇 그리고 엔터주까지 살폈는데요. 내년에 증권사들이 여기만 주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코스닥에서 유망주로 볼 만한 섹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안에스 캐스터 만나겠습니다. 이제는 그늘에 가려졌던 업종들도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의료까지 이 세 섹터를 내년 턴어라운드의 핵심 축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바이오입니다. 내년엔 기술 중심의 리레이팅 흐름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성과가 주가를 이끄는 구조적 전환점이라며 임상 결과와 기술 수출이 이어질 기업에 주목하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계약 개박 규모가 2024년 약 8조 원 수준에서 2025년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는데요. 내년에도 원천 기술이 검증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과 계약 확장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과 신규 종목 상강까지 바이오가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에 들어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릭스, 펩트론, ABL 바이오까지 핵심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알테오젠은 머크의 키트로다 SC 판매 마일스톤을 내년부터 인식할 예정입니다. 올릭스는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확충해서 차세대 RNA 기반 치료제의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펩트론은 릴리와의 본계약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이 계약 성사 여부가 향후 섹터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인 만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는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에서 기술 이전 중심의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수익화 가능성이 높이는 중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네, 길었던 조정이 끝나고 이제는 ESS 수요 급증과 탈중국 기조를 타고 회복 국면에 진입할 2차 전지도 전망이 밝습니다. 내년엔 우려보다 기대를 걸어봐도 될지 체크를 해보시죠. 미국 ESS 수요는 2025년 53기가와트시에서 10년 뒤엔 181기가와트시로 3배 확대될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ESS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산 LFP가 8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보조금 제약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점차 퇴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앞으로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 공백을 채울 주요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과 DS투자증권의 최선우주가 겹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배터리 3사 중엔 LG에너지솔루션은 EV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수요 대응에 준비 중이고요. 소재 기업에서는 LNF가 리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재고 평가 손실이 완전히 해소되는 원년이 될 전망으로 최선우주로 선택됐습니다. 에코프로의 자회사 에코프로 BM은 중저가용 소재 구체화가 기대되고요. 내년 유럽 전기차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만큼 대응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마지막 유망 섹터 의료입니다. 한동안 소비 위축으로 어려웠던 의료 업종도 이제는 내수 회복과 인바운드 효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유자투자증권은 역신장은 마무리 단계라며 백화점 의류 매출이 전년 대비 3% 반등했다고 밝혔고요. 삼성증권은 K콘텐츠가 K패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선호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FNF는 중국 내 MLB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특히 내년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8배 미만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성장폭만큼 주가도 우상향이 예상되는데요. 마그리드와 베이직하우스 리뉴얼을 통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OEM사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에 유지될 경우 환평가 이익이 기대되는 영원무역을 꾸준한 매수 트레이딩 반점에서 추진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미스트홀딩스를 꼽았는데요. K패션 최정방 기업으로 꼽으라며 휠라의 리포지셔닝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통과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이 안바운드 효과로 선호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세 섹터 내년엔 다시 기회의 무대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의 분석 확인해봤는데요. 남은 2달 내년 트렌드를 한 발 먼저 읽는다면 기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2026년 유망 섹터 알아봤습니다. 네, 새로운 3가지 섹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이오와 의류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오부터 점검을 하죠. 어제 바이오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이동근 대표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사실 제가 바이오를 하게 돼가지고 부담스러워요. 네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바이오가 네. 한 번은 이렇게 좀 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좀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뭐 가기 위해서는 사실 바이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최근에 보면 알게 모르게 이게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주가의 흐름 보면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총 10위 중에서 7개가 바이오고요. 뭐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최근에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바이오에 네. 특징적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네네. 우리나라 의약품에 대한 최애국 대우가 적용이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무슨 그 좀 약간 그 우리가 부담 요인은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최근에 또 하나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 AI 기술에다 신약 개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붙이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 바이오에 따른 어떤 바이오에 네네.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이오의 키워드는 여전합니다. 뭐 플랫폼, 비만 치료제, 또 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AI, CDMO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서 지금 주가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부각됐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하고 플랫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정말 대규모의 그 어떤 기술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이제 그 기대를 좀 이제 그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네. 성과의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성과의 그런 쪽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지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독자적인 그 어떤 기술 기반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해외의 빅파마들하고 어떤 이제 딜을 하는, 수출을 하는 이런 쪽의 기업들, 이렇게 네. 조금 이제 2가지로 좀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 지금 중요한 2가지의 바이오의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부터 이제 내년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소형주 중에 바이오주 좀 주목하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9시 3분인데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네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마켓이 왜 안 열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수학능력 시험 때문에 장 개장은 1시간 밀려서 10시에 시작하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1시간 반 정도 빨리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오늘 프리마켓도 열리지 않습니다. 프리마켓은 휴장이니까 시장 열리기 전에 거기서 이제 시장 동향 좀 파악하셨을 텐데 오늘은 그게 좀 힘든 날이다. 그리고 애프터마켓도 오늘 4시 40분에 개장한다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제 바이오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네. 뭘 봐야 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좀 사실 얘기 뭐 지금 보면 플랫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네. 주가가 어제 에비얼 바이오도 그랬고 최근에 뭐 리가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세가 나타났는데,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은 전 지아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제 어제 1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그 GI301 이쪽에서 이게 이제 기존의 항히스타민제의 어떤 한계를 좀 개선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면역 반응 조절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료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에요. 올해 한 55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 회사도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게 GI10인데. 이번에 이제 그 여러 학회에서 네. 이제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서 암세포의 어떤 그런 그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효능을 조금 이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다케다 제약 같은 데가 그러니까 중국 이노반트로부터 이 비슷한 기전에 그런 이런 네. 후보 물질을 갖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GI노베이션도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빅파마들하고의 어떤 향후에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요번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 시장에서 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털 요인은 조금 해소가 됐다. 그런 쪽에서도 조금 저는 높이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동안 조금 네. 덜 알려진 종목 중에서 저는 오늘 DI노베이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바이오 섹터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말 연초를 가면서 바이오주 좀 눈여겨보자. 그중에 관심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지은 대표가 의류주를 좀 봐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의류주가 굉장히 소외돼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 지금 의류주를 봐야 되는지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네, 사실 의류주는 전반적으로 좀 소외 섹터이긴 네네. 한데,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FNF가 3분기 호실적을 시현해냈고, 이번 추세 자체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의류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소외를 받았던 뭐 석화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업황이 반등을 할 때 좀 그쪽으로의 쏠리는 매기가 쏠리거나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어서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내 소매 판매 효과가 이번에 소비 쿠폰 이후에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2026년도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내수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4년 하반기부터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해 왔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좀 올라오는 양상들이 2025년 들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브랜드사들의 매출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FNF도 호실적을 보였지만 그 외 종목군들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일단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들을 거쳤던 그런 의료주들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부진한 매장을 철수를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재고 평가에 들어가면서 마케팅 효율도 재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좀 성과로 도출해 되는 그런 분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내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폭을 좀 줄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닥 중심 종목들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 내가고 있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어려운 구간에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의류주들 가운데서 계속 좀 피력을 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의류주들은 시장 방어 성격으로 뭐 경기를 많이 타는 민감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쪽은 시장이 소외 섹터에 관심을 보일 때 한 번쯤은 우리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류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포인트로 보면 종목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일단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네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내 업계가 역성장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호조를 좀 이뤄냈다라는 점이고, 지금 이 회사는 대만, 뭐 중국 이쪽 시장을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외 매출 비중에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대형 매장을 오픈을 했고 이번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0월 달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제 중국을 앞으로 대형 매장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 중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유율을 넓혀나가면 매출에 대한 성장도도 굉장히 가파르게 중국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자사주 매입도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한 부분과 기업들 안에서도 지금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류 업황이 좀 어려웠을 때도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주주 환원에 대해서 배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주 환원 쪽으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 관련돼서 최고 세율 25% 맞추려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성코퍼레이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감성코퍼레이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약간은 일봉으로 봤을 때 좀 약간 제한적으로 좀 저항대 가격 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가격 라인만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이 5,700원이거든요. 네. 이 가격 라인만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으로 무게중심은 좀 더 실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에 그리고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성장이 좀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주 중에 감성코퍼레이션 그리고 5,700원대 뚫는지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정경민 팀장하고는 에징의 섹터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최근에 2차 전지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네. 2차 전지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언급하게 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약간 무시를 하게 되는 섹터에게는 조금 지나면 꼭 그 섹터가 저를 무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감안했을 때 지금 전기차 대신에 매직 키워드라 볼 수 있는 AI가 이런 2차 전지 섹터를 대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코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2차 전지 섹터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선정을 해봤고요. 뭐 저도 이렇게 좀 두 분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뭐 엔터, 바이오, 뭐 반도체, 뭐 로봇 그냥 코스닥 그 지수 레버리지를 사는 게 그냥 정답이 아닐까 오늘 우리 셋의 모범 답안이 네네.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차 전지 쪽이 뭐 저는 마지막 퍼즐이죠. 코스닥에 있어서 뭐 이제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제 종목수 상위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래봐야 에코프로, 뭐 엔캠 뭐 이런 정도만 좀 포진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성장주들은 이제 가정을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하는데 그 가정이 틀어질 때는 정말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주가 조정기를 겪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장주들의 숙명이고 바이오도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런 네. 성격을 좀 띠고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을 더했던 이제 그런 흐름에서 매직 키워드인 이제 AI가 달라붙는다면 당연히 저는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수주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공격적인 가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오랜 공백을 깨고 뭐 저점 대비 뭐 2배씩 올랐던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 업체들도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출하량을 좀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그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AI라는 이제 AI로 좀 이어지는 이제 ESS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쪽으로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배터리의 확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가총액 또 현재 재무 상태 이런 거 보면은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괴리가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AI라는 정말 멀티플의 증폭 요인, 전기차가 뭐 20배, 30배 정도의 멀티플 요인이었다면 AI는 뭐 지금 뭐 30배, 50배 이상으로도 증폭이 가능한 이제 그런 멀티플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에 어떻게든 끼워 넣을 그런 논리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도 상당히 많이 청산이 되면서 이제 그 비어 있는 이제 네. 그런 수급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의 개선세 그리고 이 섹터가 올라야지만 어쨌든 코스닥 지수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2차 전지 섹터 뭐 결코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골라야 될 종목을 좀 보죠.
예,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종목을 향후에 이제 이익단을 해서 네. 적정 주가 얼마 이렇게 좀 구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 수급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정하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잔상이 많은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 해당 섹터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담아내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일단 수급 그리고 어떤 잔상과 심리를 담아내는 지표 종목이라는 차원에서 에코프로 좀 네.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연말과 연초까지 코스닥 쪽에 관심을 둔다면 어느 섹터를 봐야 되느냐. 증권사들의 유망 섹터를 저희가 쭉 살폈는데 6가지 섹터 살폈거든요. 그중에 딱 3개만 강세를 보여도 코스닥은 아마도 900포인트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이른바 천스닥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특히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2차 전지 여기만 강세를 보여줘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세 분과 오늘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그리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